중전마마께 없어 전하의 얼굴을 손톱으로. 상궁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전 밖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왕비가 왕을! 사실이옵니다. 피가 나고 있사옵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어떤 왕비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의 뺨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자국.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명의 여인, 28명의 자녀,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조선 최악의 비극. 성종의 침전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생존의 전쟁터였고, 그 전쟁은 결국 왕조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되거든요. 간택이라 하셨사옵니까? 전하, 아직 중전께서 계시옵거늘. 경의 말이 옳소. 하나 대비마마께 없어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 대전 안, 성종과 신하들의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왕비가 건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여인을 들이는 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정이왕후 윤씨. 성종의 할머니이자 조선 왕실의 실권자였던 그녀는 손자의 후궁 간택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왕실의 혈통을 더 견고히 하고 각 가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만. 수계 홍씨를 들이도록 하라. 수경 심씨 또한 간택하옵소서. 귀인 정씨, 귀인 엄씨. 대비의 명이 떨어질 때마다 궁궐에는 새로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권력 있는 가문들은 딸을 궁궐로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영광 뒤에 숨겨진 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성종은 20을 깐 넘긴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즉위의 할머니 정이왕후의 수렴 청정을 받으며 왕위에 올랐던 그는 정작 자신의 침전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비가 정한 여인들이 차례로 입궐했고 성종은 그저 받아들여야 했던 셈이죠. 전하, 수계 홍씨께 없어 아뢰옵기를. 들어오라 하라. 밤마다 다른 처소를 찾아가는 왕. 그것은 왕의 의무이자 궁궐 정치의 일부였습니다. 각 후궁의 처소를 고르게 방문하는 것. 그것이 왕실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종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있었어요. 공혜왕후 한씨.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그녀는 왕이 즉위한 직후 승하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성종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이상화된 존재로 남았거든요.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계비 윤씨였습니다. 중전마마, 전하께 없어 오늘은 수경심씨 처소로 향하신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윤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중전의 처소, 중궁전은 의뢰왕이 가장 자주 찾아야 할 곳이었어요. 하지만 성종의 발길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계의 홍씨, 수경심씨, 귀인엄씨. 12명의 여인 중 누구라도 왕의 총애를 받으면 권력의 중심이 움직였거든요. 궁궐 안 여인들의 위계는 명확했습니다. 왕비가 최상위, 그 아래 빈, 귀인, 소애, 수계, 수경, 수건 순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실제 권력은 직위가 아니라 왕의 총애에서 나왔습니다. 왕이 자주 찾는 처소, 그곳이 곧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였죠. 저 계집이 또 전하를 유혹하고 있구나. 윤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왕비로서의 자존심, 여인으로서의 질투, 권력자로서의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녀는 왕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분을 바르고, 왕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성종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윤 씨의 집착과 질투가 심해질수록 왕은 더욱 그녀를 피했거든요. 악순환이었던 셈이죠. 수계홍 씨께 없어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귀인 정씨 또한 공주를. 왕실의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성종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어요. 28명.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녀 중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자, 즉 첫째 아들은 윤 씨가 낳은 융이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그 아이. 중전의 소생이었기에 당연히 세자 책봉 서열 1순위였어요. 하지만 윤 씨의 행동은 점점 궁궐의 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전마밖에 없어 또 사약을 주의 말하지 마라. 대비마밖에 알려지면 윤 씨는 후궁들을 견제하기 위해 독약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의 처소에서 수상한 약재들이 발견되었거든요. 궁녀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대비 정의영우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요. 손자의 후궁들을 직접 간택한 장본인으로서 그녀는 궁궐 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전 윤 씨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거든요. 성상, 중전의 처소를 멀리하시옵소서. 대비마마의 뜻이시더냐? 소신의 생각이옵니다. 중전의 행실이 심히 걱정스럽사옵니다. 신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질투와 광기가 조정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친정 가문은 힘을 얻고 미움받는 후궁의 가문은 위축되었습니다. 궁궐 안 여인들의 싸움이 곧 조정 대신들의 파벌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어요. 할머니가 정한 여인들, 신하들이 추천한 여인들, 그리고 자신이 진정 마음을 주고 싶은 여인. 그 사이에서 왕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왕위는 가졌지만 왕의 침전조차 자유롭지 못한 역설이었던 셈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 곳곳의 처소에서는 불이 켜졌습니다. 혹시나 오늘 밤 왕이 자신의 처소를 찾을까 기다리는 여인들. 그녀들의 기다림 속에는 사랑보다는 권력에 대한 갈망이 더 컸거든요. 왕의 총애는 곧 가문의 영광이었고 자녀는 미래의 보증이었습니다. 전하, 어디로 향하시겠나이까? 환관의 물음에 성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2개의 처소, 12명의 여인, 그리고 끝없는 기대와 질투. 왕의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던 거예요. 운영자 메시지.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12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이 기묘한 전쟁터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은 왕비 윤 씨였어요. 그녀의 질투는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한 아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용. 계속해서 윤 씨의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윤 씨의 질투와 광기를 극적 대화로 구성했습니다. 중전마마, 제발 진정하시옵소서. 비키거라. 저 천한 것이 감히 내 남편을. 윤 씨가 수계홍 씨의 처소로 달려가던 밤이었습니다. 상궁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왕비의 눈에는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전하께 없어 이곳에 계시다 하였느냐? 중전마마, 전하께 없어는 이미 환궁하셨사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종은 홍 씨의 처소 안에 있었어요. 윤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 환관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성종이 나왔을 때 윤 씨는 그를 마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하지만 왕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중전, 이게 무슨 행동이오? 전하, 어찌 소첩을. 중궁전으로 돌아가시오. 왕의 냉담한 명령. 그 순간 윤 씨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왕비로서의 체면, 여인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녀의 손이 왕의 얼굴로 향했어요. 아, 성종의 뺨과 이마에 선명한 손톱 자국이 그어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주변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을 해친 것, 그것은 영모와 같은 대역죄였거든요. 중전. 지금 성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컸어요. 조선 건국 이래 왕비가 왕에게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 금기를 깨뜨린 겁니다. 끌어내라. 왕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궁들이 윤 씨를 부축해 중궁전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하, 소첩이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저 천한 것들이. 저것들이 전하를 홀린 것이옵니다. 하지만 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상처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왕의 권위에 난 상처. 그것은 쉽게 아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신하들은 모두 왕의 얼굴에 난 상처를 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거든요. 경들, 중전의 처신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성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왕비를 탄핵하는 것,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상, 중전마마께 없어는 질투가 심하시나. 질투로 왕을 해쳤소. 이것이 단순한 질투요? 왕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왕의 편을, 누군가는 왕비의 편을 들어야 했거든요. 중전의 폐위를 청하옵니다. 영의정 정창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의 1인자가 먼저 입을 연 것. 그것은 곧 대세가 기운 것을 의미했어요. 다른 신하들도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 씨의 친정 가문과 연결된 대신들은 극력 반대했거든요. 성상, 중전마마께 없어 아직 젊으시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이 아니오. 경들도 알지 않소. 국웅들에게 저주를 걸고 사약을 쓴 일까지. 성종은 그동안 묵인해왔던 윤 씨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거든요. 정의왕후가 움직였습니다. 대비는 손자의 왕비를 직접 간택했던 장본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윤 씨를 폐하라. 대비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실권자의 결정. 이제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윤 씨는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린 융이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었습니다. 원자였던 그는 어머니가 폐위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궁녀들이 그를 말렸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궁궐 밖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왕비에서 서인이 된 여인.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조차 만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폐위된 윤 씨는 궁궐 밖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왕을 저주하고 후궁들에게 해코지를 하려 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폐비 윤 씨가 또 무당을 불러 왕실을 저주했다 하옵니다. 신하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성종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약을 내리라. 왕의 명이 떨어진 밤, 윤 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사약을 던지고 사약을 전하러 온 관리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억지로 사약을 마셔야 했거든요. 내 아들, 융이를. 죽어가는 윤 씨의 마지막 말은 아들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들로 태어나 세자가 될 운명이었던 그 아이. 하지만 어머니가 폐비가 되고 사사되면서 융의 운명도 함께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궁궐에서는 윤 씨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윤 씨의 아들, 융. 훗날 연산군이 될 그 아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평생 잊지 못했거든요. 성종은 윤 씨가 사라진 뒤에도 후궁들을 계속 맞아들였습니다. 귀인엄 씨, 수건이 씨. 여인들은 계속 궁궐로 들어왔어요. 각자의 가문을 등에 업고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수계홍 씨께 없어 또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귀인정 씨 처소에 전하께 없어.
궁궐의 일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윤 씨의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특히 융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왕자, 그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비틀어져 갔거든요. 성종은 융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패비였지만 그는 원자였고 적장자였어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융을 세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훗날 조선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성종은 알지 못했던 셈이죠. 후궁들은 각자의 자녀를 왕자, 공주로 키웠습니다. 28명의 자녀들.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서로 다른 어머니의 자식이었어요. 권력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들은 서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궁궐 안 여인들의 싸움이 자녀들의 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밤이 되면 성종은 또 다른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윤 씨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왕의 의무였고 또 어쩌면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12명의 여인 사이를 떠도는 왕. 그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거든요. 왕을 핥힌 왕비, 사약을 받은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본 아들. 이 비극적 삼각관계는 조선 왕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궁궐의 권력 게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졌죠. 수기마마, 전학계 없어 오늘 밤은 귀인 정씨 처소로. 그래, 또 그곳인가? 예, 이번 달 들어 3번째이옵니다. 수기의 홍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의 총애는 곧 권력이었고 권력은 생존이었거든요. 중전 윤 씨가 사라진 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서당에 계시옵니다. 마마. 홍 씨는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진성대군, 그녀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왕의 여러 아들 중 하나였지만 홍 씨는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세자 융이 있었지만 패비의 아들인 그를 넘어설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대군마마, 글 공부는 어떠하신지요? 어마마마, 오늘 스승께 없어 칭찬을 하셨사옵니다. 홍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그것이 후궁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왕의 총애는 언제 식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평생의 보증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처소에서도 같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인 정 씨는 왕자를 낳지 못했지만 공주들을 통해 권력을 키우려 했어요. 공주를 좋은 가문과 혼인시키면 그 가문이 곧 자신의 뒷배가 되는 셈이었죠. 공주마마, 오늘 의빈부에서 간택 이야기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더냐? 좌이정 댁 장남이라 하옵니다. 정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좌이정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조정 내에 확고한 위치를 얻는 것과 같았거든요. 궁궐 안 12개의 처소에서는 각기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경심 씨는 왕자를 낳기 위해 온갖 치성을 들였고 귀인엄 씨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음악과 시를 배웠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겁니다. 전하, 수계 홍씨께 없어 올린 주기옵니다. 그러하냐? 수고하였다. 성종은 후궁들이 올리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 그것만으로도 후궁들의 노력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왕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궁궐 안정치가 흔들렸거든요. 대비 정의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자의 후궁들을 직접 간택했던 그녀는 이제 그들을 통제해야 했어요. 어느 한 후궁이 너무 강해지면 제2의 윤 씨가 될 수 있었거든요. 홍 씨를 견제하라. 대비마마, 어찌? 홍 씨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 진성대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보이지 않느냐? 대비의 명에 따라 궁중 내관들이 움직였습니다. 홍 씨의 처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그녀가 조정 대신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았어요. 후궁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홍 씨는 분했지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대비를 거스르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어요. 그녀는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편 귀인 정 씨는 다른 방식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공주들의 혼사를 통해 조정 대신들과 연결고리를 만든 거예요. 왕자가 없어도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공주마마의 혼례가 다음 달이라 하옵니다.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시니 다행이로소이다. 궁녀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좋은 가문과 혼인하는 것, 그것이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행운이었거든요. 하지만 왕자들의 운명은 달랐어요. 세자저하, 글 공부에 힘쓰셔야 하옵니다. 예. 즉 세자는 점점 더 과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는 말이 없어졌어요. 궁녀들과 내관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언젠가 왕이 될 인물이었지만 패비의 아들이라는 오점이 있었거든요. 세자저하께서 또 악몽을 꾸셨다 하옵니다. 주의 말하지 마라. 대비마마께 알려지면. 융의 악몽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는 꿈,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꿈. 잠들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패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거든요. 다른 왕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자랐습니다. 진성대군, 완원군, 봉안군. 20명이 넘는 왕자들이 궁궐 안에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더 좋은 스승을 붙이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왕에게 더 자주 보이도록 했어요. 그것이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었거든요. 수기마마, 진성대군께 없어 오늘 전하 앞에서 시를 읊으셨다 하옵니다. 그래, 전하께 없어 뭐라 하시더냐? 칭찬하셨사옵니다. 홍씨는 안도했습니다. 왕의 칭찬 한마디가 아들의 위상을 높였거든요. 하지만 그 칭찬은 다른 후궁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귀인엄 씨는 자신의 아들이 왕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조바심을 냈어요.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완원군이 인사를 드리고자 들어오라 하라. 성종은 모든 아들을 공평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후궁들의 경쟁을 부추겼어요. 왕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들은 더욱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궁궐 안 권력 구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대비가 최고 어른으로 군림하고 그 아래 성종이 있었어요.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이 그 다음이었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또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친정 가문의 세력, 조정 대신들과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전하, 귀인 정씨의 공주가 혼례를 올렸사옵니다. 그러하냐? 좋은 일이로다. 혼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궁궐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공주가 좋은 가문과 혼인하면 그 어머니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좋지 않은 가문과 혼인하면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혼사 하나하나가 곧 정치였던 셈이죠. 성종은 피곤했습니다. 후궁들의 경쟁, 자녀들의 갈등, 조정 대신들의 파벌 싸움.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왕으로서 균형을 잡아야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어디로? 환관의 물음에 성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개의 처소, 12명의 기대.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내일의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후궁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밤 자신을 찾을까? 그 기대와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왕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28명의 자녀, 12명의 어머니, 그리고 1명의 아버지. 이 거대한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어요. 윤 씨의 비극이 증명했듯이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었거든요.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각자의 야망이 꿈틀댔어요. 누군가는 왕자를 왕으로,
누군가는 공주를 권력자의 며느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야망의 중심에는 성종이 있었던 셈이죠. 한 남자가 만든 거대한 권력의 그물, 그것이 조선 왕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처소, 28개의 운명. 궁궐은 이제 거대한 권력 게임의 무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게임의 최종 승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하께 없어 쓰러지셨사옵니다. 대전하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종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왕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맥이 약하옵니다. 급히 처방을 대비마마께 아뢰어라. 궁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은 곧 권력의 재편을 의미했거든요. 후궁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성종은 40이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병이 든 거예요. 과도한 정무, 수많은 후궁을 돌보는 부담, 끝없는 정치적 갈등. 모든 것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세자를 불러오라. 성종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융이 급히 대전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은 세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융아. 예, 아바마마.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성종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 속에는 어머니 윤 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왕은 끝까지 패비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융의 마음속에 더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신들, 성상의 쾌유를 빌겠사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차기 왕, 즉 세자를 어떻게 보필할 것인가였습니다. 수계홍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불안해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패비의 아들이 왕이 되는 셈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들 진성대군은 영원히 왕위와 멀어질 것이었습니다. 마마, 진성대군을 세자로. 입을 다물거라. 대역죄라도 지을 셈이냐? 홍 씨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른 왕자를 추대하려는 것은 역모였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성종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왕의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을 모두 불러오라. 성종이 마지막으로 후궁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의 여인이 차례로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경들. 수고가 많았소. 왕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후궁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왕을 사랑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권력의 상실을 슬퍼했을지도 모르죠. 성종은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2명의 부인, 28명의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많은 여인과 자녀를 둔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전하께 없어 승하하셨사옵니다. 궁궐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곡소리 뒤에는 새로운 권력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왕은 융, 즉 연산군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자저하, 아니 주상전하. 이제 등극하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비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조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비극을 안고 왕위에 오르는 청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극식이 치러졌습니다. 연산군이라는 묘호로 불리게 될 왕의 탄생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집착 말이에요. 패비 윤 씨에 대한 기록을 모두 찾아오라. 왕위에 오른 연산은 즉시 어머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종 때 금기였던 윤 씨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주상전하, 선왕의 뜻을. 선왕의 뜻.
내 어미를 죽인 것이 선왕의 뜻이더냐? 연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하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패비의 아들을 왕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말이죠. 후궁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새 왕이 어머니의 복수를 시작하면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특히 윤 씨의 폐위를 적극 찬성했던 이들의 친정 가문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수계의 홍 씨를 조사하라. 연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홍 씨가 조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녀가 윤 씨를 모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은 아무것도. 입을 다물라. 내가 내 어미를 죽음으로 몰았다. 홍 씨는 억울했습니다. 윤 씨의 폐위와 사사는 성종과 대신들의 결정이었어요. 자신은 그저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일을 벌하고 싶었거든요. 진성대군을 궁 밖으로 내쫓으라. 홍 씨의 아들마저 화를 입었습니다. 왕의 이복동생이었지만 연산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벌을 받으면 자식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차례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귀인 정씨, 귀인 엄씨. 아버지 성종의 여인들이 하나둘 궁궐에서 쫓겨나거나 처벌받았어요. 연산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통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려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도리이더냐? 대신들이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찬성했던 대신들, 그들의 목록을 작성해 차례로 벌을 내린 거예요. 궁궐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성종 때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복수와 숙청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연산의 광기는 어머니 윤 씨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패비 윤 씨를 복위시키라. 연산은 죽은 어머니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켰습니다. 묘호를 올리고 신의를 모시고 능을 조성했어요. 하지만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위는 단지 형식일 뿐이었거든요. 성종의 후궁들은 이제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누렸던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떤 이는 사사되고 어떤 이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마마, 이제 어찌하오리까? 모르겠구나.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구나. 후궁들의 한탄 소리가 궁궐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한 남자를 섬기며 살았던 여인들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왕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불안과 공포뿐이었거든요. 연산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사와 무오사와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시작은 모두 어머니 윤 씨의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폭력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성종 때문이로다. 어떤 이는 성종을 비난했습니다. 12명의 부인을 둔 것, 패비를 사사한 것,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연산의 광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종은 이미 무덤 속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셈이죠. 성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가 남긴 복잡한 가족 관계, 패비의 비극, 후궁들의 권력 다툼, 모든 것이 연산군이라는 폭풍으로 폭발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진성대군이 연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복 형제였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어요. 그만하라고. 내 어미가 내 어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형님의 어마마마께서 당하신 일은 애통하나 소재의 어미는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산은 이복 동생들을 모두 멀리했습니다. 성종의 다른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들은 모두 잠재적 경쟁자이자 원수였어요. 특히 수계 홍 씨의 아들 진성대군은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까웠거든요.
진성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복 동생을 귀양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거든요. 주상전하, 진성대군께서 영모를. 영모, 증거가 있느냐?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증거도 없이 고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진성대군을 제거하려고 모함한 거예요. 아니면 연산 스스로가 구실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어요. 진성대군을 사사하라. 이복 동생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수계홍 씨의 아들, 성종이 아꼈던 왕자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거예요. 홍 씨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하지만 그녀의 울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산은 홍 씨마저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거든요. 아들이 영모를 꾀했다면 어미도 공범이라는 논리였어요. 주상전하, 수계홍 씨는 선왕의 총애를 받으신. 선왕의 총애, 그것이 면죄부가 되더냐? 진아들의 간언도 소용없었습니다. 홍 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성종의 후궁 중 가장 총애받았던 여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차례로 화를 입었습니다. 귀인정 씨는 아들이 없어서 그나마 살아남았지만 궁에서 쫓겨났어요. 귀인엄 씨는 연산의 의심을 받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종의 여인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쫓으라. 연산의 명령으로 12명의 후궁 중 대부분이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친정 가문도 몰락했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성종의 다른 아들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들도 언제 같은 운명을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봉안군, 완원군 모두 궁 밖으로 나가 조용히 살라. 연산은 이복 동생들을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권력에서 멀어지면 그저 평범한 양반과 다를 바 없었어요. 오히려 왕족이라는 것이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형님, 소재는 아무런 야심이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위협이다. 연산의 피해망상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복 형제들을 보면 모두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연산을 제거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공주들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성종의 딸들은 대부분 좋은 가문과 혼인했었어요. 하지만 연산의 폭정이 시작되면서 그 가문들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공주마마의 부밖에 없어 영모에 연루되셨다 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부마께서 영모라니. 공주들의 남편, 즉 부마들이 차례로 영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영모를 꾀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함이었어요. 연산을 제거하려는 세력과 연산에게 충성하는 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던 셈이죠. 부마를 사사하라. 공주의 남편이 죽으면 공주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성종의 딸들 중 상당수가 남편을 잃었어요. 한때 영화를 누렸던 공주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어찌하오리까. 공주들은 자신의 어머니, 즉 성종의 후궁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들도 이미 궁에서 쫓겨나거나 죽은 뒤였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성종의 28 자녀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주가 되었어요.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주상전하, 선왕의 자녀들을 이리 대하시는 것이. 선왕이 내 어미를 어찌 대했는지 경들은 모르는가? 연산은 아버지 성종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다른 여인들과 그 자식들, 모두가 미웠어요. 복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성종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은 쫓겨났고, 아들들은 죽거나 유배갔고, 딸들은 과부가 되었어요. 한 남자가 만든 거대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로구나. 어느 늙은 대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종이 12명의 부인을 두고 윤 씨를 사사한 것. 그 모든 선택이 결국 자녀들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이 대신 치르고 있었습니다. 연산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했어요. 선왕의 능을 파헤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한 거예요. 주상전하,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조선은 점점 피로 물들어갔거든요. 성종의 자녀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연산의 감시망은 촘촘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보고가 올라갔거든요. 완원군께서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냐? 혹시 영모의 기미가? 의심은 의심을 낳았습니다. 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했어요. 친구를 만나도 술을 마셔도 모든 것이 영모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성종의 자녀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억울한 죽음으로, 어떤 이는 유배지에서. 28명의 자녀 중 대부분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어요. 아바마마, 어찌하여 저희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까? 죽어가는 왕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던 거예요. 12명의 어머니, 28명의 자녀, 그리고 1명의 폭군. 성종이 만든 거대한 가족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맺어진 관계의 비극적 결말이었던 셈이죠. 성종의 자녀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조선 왕실 전체의 비극이었고, 나아가 나라 전체의 재앙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소. 저 폭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소. 박원종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반정을 모의하는 밤, 신하들이 은밀히 모였어요. 연산의 폭정을 끝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오나 왕을 폐위한다는 것은 왕, 저것이 왕이라 할 수 있겠소. 백성을 학살하고 신하를 죽이는 것이 왕의 도리요? 성의안이 맞받아쳤습니다. 반정 세력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명분과 실행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을 죽이고 다른 왕자들마저 해한 것. 이것은 천륜을 거스른 대역죄이옵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사사하고 선왕의 업적을 훼손한 것. 신하들은 연산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형제를 죽인 죄였어요. 왕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 그것은 왕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왕은 누구로 하겠소? 진성대군은 이미. 진성대군 외에 다른 왕자가 있지 않소. 성종의 아들 중에서. 완원군이 있소이다. 성종의 둘째 아들. 진양대군. 훗날 중종이 될 인물이 거론되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자 연산의 이복동생이었어요. 반정 세력은 그를 새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원군을 모셔오라. 한밤중 완원군의 사저에 반정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어요. 형 연산에게 미움받아 궁 밖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찾아온 겁니다. 대군마마, 반정에 동참하시옵소서. 반정, 무슨 소리요? 연산군을 폐위하고 대군마마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옵니다. 완원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형이 아직 왕위에 있는데 이것은 영모였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대군마마,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한계에 이르렀사옵니다. 하오나,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대군마마가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자가 없사옵니다. 완원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을 배신하는 것,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형은 이미 왕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했거든요.
알았소.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따르겠소. 완원군의 결단이 떨어졌습니다. 반정 세력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사를 모으고 궁궐로 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연산이 여전히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웠어요. 반정군이 궁궐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전하, 대역죄인들이 궁궐로 쳐들어온다 하옵니다. 관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산은 술에 취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역적. 누가 감히. 박원종, 성희안을 비롯한 신하들이 옵니다. 연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군사를 모아라. 저 역적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하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호위 군사들마저 반정 세력에 가담했거든요. 연산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전하, 이제 끝이 옵니다. 순순히 따르시옵소서. 박원종이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산은 왕좌에 앉아 그를 노려봤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경들이 감히.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역모가 아니옵니다. 폐위옵니다. 전하께옵서는 왕의 자격을 이루셨사옵니다. 왕의 자격. 내가 왕이다. 나를 폐위할 권한이 경들에게 있느냐? 백성과 신하가 왕을 만드옵니다. 그리고 백성과 신하가 왕을 폐할 수도 있사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이 폐위되는 일.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연산군은 폐위한다. 왕족의 신분은 유지하되 왕위에서 물러나라. 박원종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연산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어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미. 내 어미의 원수를. 연산은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배비윤 씨. 그녀에 대한 복수가 연산의 일생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그 복수는 결국 자신의 파멸로 돌아왔습니다. 완원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를 새왕으로 추대했어요. 중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주상전하.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의 환호성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지만 중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것. 그것은 정당한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연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자가 유배지에서 쓸쓸히 살게 된 거예요. 궁녀들도 신하들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결국 복수를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유배지에서 연산은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배비윤 씨.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자신마저 폐위당하는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병사했다고 하지만 독살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는 3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종의 아들들. 진성대군은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연산군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왕위를 이은 중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형님들. 모두 떠나셨구나. 중종은 죽은 형제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어머니의 자식이었어요. 그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성종의 후궁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 친정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영화는 모두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수경 심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왕자를 낳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12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섬겼습니다. 그 남자는 왕이었고 그들은 왕비와 후궁이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생존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28명의 자녀. 그들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서로 경쟁해야 했고, 의심해야 했고, 때로는 죽여야 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었던 셈이죠.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올라 정치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성종 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패비 윤 씨의 비극, 연산군의 폭정, 그 기억은 조선 역사에 깊이 새겨졌거든요.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중종이 새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종이 남긴 상처는 계속해서 조선을 괴롭혔거든요. 중전마마를 폐위하라. 중종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왕비를 폐위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 성종이 했던 일이었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주상전하, 중전마마께서 무슨 잘못을? 잘못이 아니오. 다만 반정 공신들의 뜻이. 중종의 첫 번째 왕비 신씨는 반정 전에 혼인한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정을 도운 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공신들이 자신들의 딸을 왕비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이 왕의 뜻이옵니까? 신씨가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비에서 쫓겨나는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중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전은 물러가시오. 신씨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단지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배출당한 거예요. 성종이 윤씨를 폐위했던 것처럼 중종도 신씨를 폐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죄를 지은 셈이죠. 이것이 우리 왕실의 숙명인가? 늙은 대신이 한탄했습니다. 성종 때 윤씨가 폐위되고 이제 중종 때 신씨가 폐위되었어요. 왕비 폐위가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중종은 새 왕비를 맞았습니다. 윤씨, 반정 공신 윤여필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왕비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중전마마, 전하께 없어. 알고 있다. 나 역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지. 새 왕비 윤씨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전임 왕비가 쫓겨난 것을 봤기에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 두려웠어요. 왕비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중종은 아버지 성종처럼 후궁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12명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러 명의 후궁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후궁을 간택한다 하옵니다. 주상께 없어도 선왕을 닮아가시는구나. 진아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성종의 실패를 목격했으면서도 중종은 같은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여러 후궁을 두고 왕비를 폐위하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어요. 중종의 후궁 중에는 경빈 박씨, 희빈 홍씨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종의 후궁들처럼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어요. 궁궐 안 권력 다툼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경빈 마마, 전하께 없어 오늘은. 또 희빈의 처소로 가셨구나. 후궁들의 질투와 경쟁. 그것은 성종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패비가 된 신씨는 친정에서 쓸쓸히 살았습니다. 왕비에서 쫓겨난 여인, 그녀의 삶은 패비 윤씨를 닮아 있었어요. 죄 없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신씨의 한탄은 깊었습니다. 왕을 사랑했고 왕비의 도리를 다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랑과 도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성종의 생존한 자녀들은 중종 시대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형제였던 연산군이 폐위되고 죽은 것을 봤기에 자신들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대군마마, 조용히 지내시옵소서. 조정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알고 있다.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다. 성종의 아들들은 정치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권력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거든요.
왕족이지만 권력 없는 삶,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공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종의 딸들은 대부분 남편을 잃거나 친정 가문이 몰락했어요. 한때 누렸던 영화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주마마, 옛날을 생각하시나이까? 옛날, 그것은 꿈이었다. 깨고 보니 악몽이더구나. 성종의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선택이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중종은 조정을 정비하려 노력했습니다. 연산군 때의 폐해를 복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성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상전하, 선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옵소서. 경의 말이 옳소. 하나, 중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후궁을 들이고 왕비를 폐위하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것이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성종의 후궁들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어요. 그들의 일생은 무엇이었을까? 잠깐의 영화와 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권력을 사랑했을까? 수경 심씨가 임종 직전 중얼거렸습니다. 성종을 섬겼던 세월,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의무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종의 무덤 앞에는 가끔 중종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능에 절하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존경과 원망, 사랑과 미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잘하고 있는 것이옵니까? 중종의 물음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덤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성종의 선택이 옳았는지, 중종의 선택이 옳은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조선 왕실에는 하나의 교훈이 남았습니다. 왕비 폐위는 재앙을 낳는다는 것. 성종이 윤씨를 폐위하자 연산군의 폭정이 일어났고, 중종이 신씨를 폐위하자 왕실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하지만 그 교훈을 배운 왕은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조선의 선비들은 실록을 기록하며 한탄했습니다. 성종 때의 비극이 중종 때도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왕들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12명의 부인, 28명의 자녀, 그리고 끝없는 비극. 성종이 남긴 유산은 조선 왕실의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 상처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결국 왕조 전체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 어디선가 여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궁의 한숨일까? 공주의 한숨일까? 아니면 폐비의 원혼일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의 시대가 끝났어도 그가 만든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중종 시대에도 성종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에게 대물림되고 그 비극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퀀스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성종의 능을 참배하였느냐? 예, 전하. 그런데 능 앞에 여인의 자취가 있사옵니다. 여인의 자취. 능지기의 보고를 받은 관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건만 여전히 누군가 능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종의 후궁들 혹은 그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죽은 뒤에도 성종은 조선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인을 둔 왕,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왕.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든 왕이기도 했어요. 성종은 현명한 왕이었소. 그러나 여색에 빠진 왕이기도 하였소이다. 후대 선비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을 혼란에 빠뜨린 군주로 기억되었어요. 두 얼굴의 왕이었던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성종의 치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개혁, 제도 정비, 문화 발전. 많은 업적이 나열되어 있어요.
하지만 후궁에 관한 기록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부인,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까지 모두 기록되었거든요. 패비 윤 씨의 일은 어찌 기록하겠소?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지 않겠소? 왕비가 왕을 해친 일, 그리고 사사된 일. 사관들은 고민했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실록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후대 왕들은 성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 했습니다. 너무 많은 후궁을 두지 말 것, 왕비를 함부로 폐위하지 말 것. 하지만 교훈을 온전히 배운 왕은 많지 않았어요. 주상전하, 후궁을 간택하려 하신다니. 성종의 일을 모르시옵니까? 그 비극을 또 반복하려 하시나이까? 신하들이 간언할 때마다 성종의 사례가 거론되었습니다. 12명의 부인이 만든 비극. 그것은 조선 왕실의 경고등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왕들의 욕망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성종의 자녀들 중 일부는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왕족으로서 조선 사회에서 특권을 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상의 비극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께서는 성종의 아들이시었지.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왕실의 여인 문제는 언제나 성종 후손들은 대대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조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후궁을 많이 두지 않고 가족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왕실의 후궁 제도는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성종처럼 12명의 부인을 두는 왕은 나오지 않았어요. 성종의 사례가 하나의 교훈이 된 셈이죠. 후궁이 많으면 왕실이 혼란하옵니다. 성종의 일을 보시옵소서. 28 자녀가 서로 싸우고 정치적 논의에서도 성종의 사례는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왕실 개혁, 후궁 제도 개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성종이었어요. 그만큼 그의 영향이 컸습니다. 패비 윤 씨의 능은 훗날 복구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를 복위시켰고 중종 때 다시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그 능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왕비를 기억하기가 불편했거든요. 윤 씨의 비극이 성종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윤 씨 본인 때문이었을까? 후대 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성종의 잘못이라 했고, 어떤 이는 윤 씨의 질투 때문이라 했어요. 진실은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성종의 무책임과 윤 씨의 집착이 만나 비극을 낳은 거죠. 성종의 후궁들에 대한 평가도 다양했습니다. 수계홍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귀인정 씨는 왕자를 낳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살아남았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운명이 달랐던 거예요.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둘 다였어요. 잠깐의 영화와 긴 고통, 그것이 왕의 여인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왕실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성종을 떠올렸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졌지만 사생활은 방종했던 왕. 그의 양면성이 조선 왕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종은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그 전성기 뒤에 숨겨진 비극도 잊어서는 안 되옵니다. 역사가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성종의 업적도 성종의 과오도 모두 기록했어요. 그것이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최선의 교훈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성종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소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12명의 부인, 패비 윤 씨의 비극, 연산군의 복수. 극적인 요소가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교훈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어요. 권력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많은 여인을 두는 것이 왕의 권리일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가족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성종의 이야기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만약 성종이 윤 씨만을 사랑했다면, 만약 성종이 후궁을 적게 두었다면, 만약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어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직면해야 했습니다. 성종의 무덤 앞, 오늘도 누군가 절을 올렸습니다. 후손일까? 역사가일까? 아니면 그저 호기심 많은 관광객일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종의 이야기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부인.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성종을 섬겼어요. 사랑, 의무, 야망, 생존. 동기는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모두 불행했던 거죠. 28명의 자녀. 그들은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왕족으로 태어나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한 명의 왕. 성종은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왕실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공과 과가 명확한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성종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되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도 인간적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성종의 이야기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경고이자 교훈이었고 반면교사이자 거울이었어요. 후대 왕들은 성종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배웠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성종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이 낳는 비극이었습니다. 성종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해석도 계속되고 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성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부인이 낳은 비극. 그것은 단지 조선시대 궁궐 안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권력과 욕망, 사랑과 질투, 가족과 배신.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종을 기억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왕, 인간적이었던 군주, 그리고 큰 대가를 치른 한 남자로서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